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천장이 뱅글뱅글 돌면서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데 구역질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다시 침대에 쓰러질 때 그 공포는 말로 다 못합니다. 아, 나에게도 결국 중풍이 왔구나. 이제 꼼짝없이 누워 지내며 자식들 고생시키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겪는 그 죽을 것 같은 어지럼증, 사실 뇌의 문제가 아니라 귀 속에 아주 작은 돌가루 하나가 빠져나와서 생기는 일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증상이 위험한 뇌질환인지 아니면 금방 고칠 수 있는 이석증인지 단번에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뻔한 그 공포에서 지금 바로 탈출시켜 드릴게요. 도대체 내 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귀 안쪽에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작은 돌가루, 즉 이석이라는 녀석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딱 붙어 있어야 할 이 돌가루가 어떤 이유로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방골이관이라는 통로로 흘러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이 돌가루가 안에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며 신경을 자극하니까 뇌는 지금 몸이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석증의 정체입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약 3명에서 4명은 바로 이 이석증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귀 속 돌가루를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일 거예요. 이게 중풍인지 이석증인지 어떻게 알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어지럼증이 계속되나요? 아니면 잠깐인가요? 이석증은 보통 머리를 움직일 때만 핑 돌고 가만히 있으면 1분 안에 멈춥니다.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같이 있다면 그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직 세상만 뱅글뱅글 돈다면 이석증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토가 동반되나요? 이석증은 마치 심한 멀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롭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이석증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내 증상이 이석증인 것 같다면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딕스홀파이크라는 검사법을 응용한 건데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돌린 상태에서 뒤로 빠르게 눕는 겁니다. 이때 머리가 침대 끝에 살짝 걸려 뒤로 젖혀지게 하세요. 만약 이때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눈동자가 떨리는 느낌이 든다면 오른쪽 귀에 이석이 빠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시면 어느 쪽 귀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지러우니까 일단 누워야지 하고 무작정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석증은 가만히 누워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떨어진 돌가루가 한 곳에 뭉쳐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잠잘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석증이 있는 분들은 베개를 평소보다 10cm에서 15cm 정도 약간 높게 베고 주머니 쪽이 위로 가게 옆으로 눕거나 정면을 보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낮은 베개를 쓰거나 너무 머리를 낮게 두면
이석이 다시 방골이관으로 흘러들어가기 딱 좋거든요. 또한 이 시기에 머리를 갑자기 숙이거나 거꾸로 서는 자세, 미용실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석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치료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지금 당장 어지럽다고 눈만 감고 계시지 말고 내일 당장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석 치환술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단 5분에서 10분 정도 전문의가 머리 각도를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70%에서 90%가 그 자리에서 즉시 호전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렵게 치료를 마쳤어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석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재발입니다. 치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어지럼증을 느낄 확률이 무려 50%나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왜 자꾸 귀 속 돌가루가 떨어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뼈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석은 칼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석이 푸석푸석해지고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실제로 이석증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재발 방지책은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귀 속 돌가루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비타민 D 수치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귀 속 전정기관의 림프액 농도가 진해지면서 이석이 더 잘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지나친 카페인과 짠 음식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귀 속 수분 대사에 악영향을 주어 전정기관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보다는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어지럼증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이석증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겠지만 알고 보니 우리 귀 속의 작은 돌가루 하나가 제자리를 벗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중풍이 아닐까 밤잠 설쳤던 그 불안감,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석증은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좀 쉬어라. 내 몸을 좀 더 돌봐라 하는 간절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머리맡 베개 높이를 조금 높여보시고 내일은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따뜻한 햇볕 아래 20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평형 감각을 되찾아주고 다시 활기찬 아침을 선물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나 가족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이석증 대 뇌졸중 체크리스트.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어지러움이 나타난다.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가만히 있으면 1분 이내에 멈춘다. 누웠다 일어날 때 혹은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세상이 빙글 돈다. 심한 멀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가 난다. 중심을 못 잡을 정도지만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하지는 않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없다.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이석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 백세소담은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지러움 없이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